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자정이에요. SOXL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중국 자동차 판매가 올해 3천만 대 육박할 거래요. 비아디는 비중국 판매에서 4.2배가 증가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마이너스 49%고요. SOXL은 지금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66%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갭상을 띄우며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저녁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측보다 전부 다 낮게 나왔어요. 미국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여세를 몰아 내일도 급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필립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엔비디아가 최신 인공지능 AI 가속기 H200을 공개했대요. H200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 등 성능이 전작 대비 2배 향상된 게 특징이래요. 5세대 HBM이 대거 적용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특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13일 최신 AI 가속기 H200을 공개했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학습 출현에 특화된 반도체래요. H200은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4 훈련에 적용되는 등 전 세계 기업들이 구매 경쟁을 벌이는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래요. 현재 H100 칩 한 개의 가격은 25,000달러에서 40,000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LLM을 구동하는 데에는 수천 개의 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엔비디아는 H200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H200을 적용한 서버는 내년 2분기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래요. 반도체는 AI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호황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H200 공개는 경쟁사인 AMD에 맞불을 놓은 성격이 강하다는데요. AMD는 지난 6월 최신 MI300X를 선보였대요. 본격적인 출시는 다음 달부터라고 하는데요. AMD는 HI300X 공개 당시 엔비디아의 H100보다 메모리 밀도가 2.4배 높고 대역폭은 1.6배 크다라고 강조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AI 업체들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H200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대요. 고용량 AI 가속기 출시 경쟁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HBM을 제조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0.3% 하락을 했어요. 계속 지지부진한 행보 중에 있는데요.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중국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위험 지방 중소형 은행과 부실 기업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통제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대요. 14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선을 확고히 붙잡는다는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대요. 인민은행은 중점 리스크 영역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제 금리와 보증금 비율 인하를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고 했고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분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해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가 적절히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경기 회복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요. 장 애널리스트는 현재 단계에서 지준율을 낮추면 금융기관이 자금 비용과 이자 마진 압박을 줄여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올해 자동차 판매가 3천만 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사상 최대 규모래요. 신에너지차가 내수와 수출을 쌍끌이해서 올해 수출이 100만 대의 첫 돌파 전망이래요. 경제 부진에도 중국의 올해 자동차 판매가 3천만 대에 육박하고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매체에서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연석회 추이등수 비서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수 증가와 수출 호조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자동차 판매가 2,950만 대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최근 자동차 소매 판매 추세가 예상치를 웃돌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전통적으로 승용차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인데다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판촉전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래요. 추이 비서장은 당국의 지원책에 힘입은 신에너지차 내수 및 수출 증가가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10월 신에너지차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37.8%까지 올라서 작년 동월 기록했던 30.2%보다 7.6포인트 늘었대요. 신에너지차의 1월부터 10월 누적 판매량은 720만 대로 작년 동월 대비 37.8%가 늘었다고 해요. 이 중 국내 판매는 628만 5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 31.4%가 늘었고 수출은 99만 5천 대로 99.1%가 급증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대요. 배터리까지 중국산인 볼보 소형 전기차 EX30이 우리나라에 출시될 예정이래요.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앞모습을 봤을 때 세련된 것 같습니다. 볼보가 중국 허베이에서 만든 소형 전기차 EX30을 한국 시장에 판매한대요. 일부에선 EX30 역시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데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마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 무늬만 볼보라고 지적했어요. 볼보 코리아는 오는 28일 EX30을 국내에 처음 공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볼보 전기차인 첫 소형 모델인 EX30은 싱글 모터와 트윈 모터 두 가지 트림으로 개발했는데요. 이 중 한국에는 싱글 모터 익스텐드 레인지가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대요. 69kWh 용량의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475km라고 합니다. EX30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판매 가격과 비슷한 4천만 대 중반으로 예상이 된대요. 이 가격대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대상이래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대 중반의 중국산 차를 살 수가 있대요. 5,700만원부터 시작되는 테슬라 모델 Y보다는 1,000만원 이상 저렴하며 경쟁 모델인 15대 볼트와 비슷한 가격이래요. 중국에서 만든 스웨덴 차량을 지향하는 볼보가 EX30 가격을 이처럼 낮게 측정한 이유는 중국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생산 원가를 그만큼 떨어뜨렸기 때문이래요. 여기에 추가로 운전석 계기판을 없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거하는 등 또 다른 원가 절감 시도도 엿보였다고 합니다. EX30은 볼보를 소유한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에 속한 중국 허베이성 장착허우 공장에서 만든대요. 차량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도 지리자동차 플랫폼을 사용했고 배터리는 중국산 CATL 제품을 쓴대요. 사실상 볼보라는 브랜드 외에는 모든 것이 중국산인 셈이래요. 볼보는 2025년까지 세계 판매의 절반가량을 완전 전기차로 채우고 2030년에는 이를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래요. 볼보 코리아도 2025년까지 EX30 등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7종을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비아디가 유럽, 태국 등 5개 공장을 신설하고요. 중국 외에서 판매량이 4.2배나 급증을 했대요. 중국 전기차 업계가 저가 공세를 무기로 글로벌 전역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전지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원재료부터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서 전기차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구도래요. 중국 정부 또한 1대1로 정책을 통해 원료 공급망을 확보한 데서 더 나아가 대규모 지원금으로 2차전지 전기차 업계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임금 인상이라는 파고에 미래 투자를 줄이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14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2차전지 업체 비아디는 태국, 브라질, 헝가리 등지에서 총 5개 공장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해요. 태국과 헝가리는 각각 동남아, 유럽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삼고 브라질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리튬 등 2차전지 원료까지 가공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해요. 니케이는 비아디가 이미 50개 이상 국가에 진출했고 올 3분기 중국 외 지역에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배가 늘었다고 전했어요. 비아디는 저가 정책으로 세계 각지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닛산 준중형 해치백 리스가
408만 엔인 반면 재원이 비슷한 비아디 돌핀은 절반 수준인 200만 엔대에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도 길다며, 그럼에도 전기차로 돈을 버는 업체는 테슬라와 비아디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저렴한 가격은 동남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을 공략할 강력한 무기라고 해요. 비아디는 신흥국에서 높은 인기를 토대로 지난해 글로벌 판매에 1위에 올랐고 올해도 1위가 유력하대요. 앞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미국 컨설팅 업체 엘릭스 파트너는 글로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지난해 16%에서 2030년에는 3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어요. 엘릭스 파트너스는 2030년에도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에서 점유율은 1%에 불과하겠으나 동남아에서는 1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5분인데요. SOXL은 1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훈풍이 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